요즘 거상 뉴비들은 이런 게 궁금해요. 요거이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상 김방덕입니다. 2차 전쟁 마치고 나서 다시 소금존에 올라와서 저도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는데 본캐는 랩업 전이 떴고 지구촌왕은 251렙이 달성됐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고고학 퀘스트랑 별자리 퀘스트를 깨다 보니까 사냥하다 보면 그 유물지도 그리고 별의 원석이라는 아이템을 드랍하시게 될 건데요. 별의 원석 사용처는 추후에 저희가 별자리를 직작하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이제 수수께끼 옵션을 돌릴 때 사용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그 쓸모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팔지 말고 꾸준히 모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분기 패치 이후에 생각보다 잦은 서버 점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상을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같이 게임하다 보면은 좀 이제 막 접속해서 게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지 뜨면서 점검 들어갑니다. 하는 게 이게 뭐 한두 번이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빈도수가 잦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점검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 잡고 완벽하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뭐 점검을 해도 그 이후에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럴 거면 뭐하러 점검을 해서 임시방편으로 오히려 더 민심을 잃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했던 영상 주제는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가긴 하겠지만 워낙에 또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꾸준히 신규 유입들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면은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톡 보더라도 거상이 광고를 때리더라고요. 대규모 패치 이후 신규 복귀 유저 이벤트 이런 것들을 광고하면서 정작 게임에 들어가 보면은 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보이질 않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먼저 그렇게 요즘 최근 들어서 거상에 대한 떠나가고 있는 고인물분들의 그런 마음을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제대로 AK 개발자분들이 좀 각성을 하고 하루빨리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앞에 얘기가 좀 길었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꾸준하게 신규 유저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서 개별적으로 카톡을 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공통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고 끝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거상을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은 궁금증을 가졌던 것들을 좀 해소하면서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주제는 요즘 거상 뉴비들은 이런 게 궁금해요. 요거이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병을 어디로 가서 전직을 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좀 약간 이 질문에 약간 의아했던 게 보통 초보자 군영에 들어가서 초반 퀘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용병 증서도 줄 거고 장수 증서도 줍니다. 근데 이제 좀 시작하자마자 과금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장수를 빨리 모집을 하고 싶을 것 같고 용병도 직접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을 어디서 전직하고 고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한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켜보시면요. 건물을 눌렀을 때 갑주장부터 해서 훈련소까지 뜹니다. 훈련소는 말 그대로 용병을 고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장수양성소는 훈련소에서 용병을 고용한 용병이 일정 레벨로 도달했었을 때 장수로 전직을 해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이외에 뭐 싸전부터 해서 약방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잠깐만 설명드리면 의원은 죽었던 용병을 되살릴 수 있는 곳이고 약방은 내가 필요로 하는 아이템들을 구매해서 만화 회복을 하는 데 쓰입니다. 근데 이제는 체력 단약과 마력 단약이 나오기 때문에 10전 대부탕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 소모처가 없는 곳이고요. 아마
예전부터 거상을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한방탕 먹으면서 열심히 이순신 기공심포로 사냥을 했었던, 김시민으로 연옥수를 지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퇴화돼서 이런 도핑 아이템들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잊혀진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냥으로 들어와서 여기에는 훈련소와 장수 양성소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양성소를 눌렀을 때 내가 전직을 하고 싶은 장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용병을 클릭한 후에 전직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더 심화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도술사가 있으니까 한번 제가 리신으로 넘어가서 장수를 전직하려고 했었을 때 노출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일반 용병에서 전직을 하려고 하는데, 전직하려고 했었을 때 용병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거부터 잠깐만 설명해드리고 넘어갈 텐데, 예전에는 용병들을 제가 직접 사냥을 해서 결국엔 전직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쩔경으로만 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 도술사들이 사냥을 하지 않았었으면 일반 도술사입니다. 근데 20레벨 이후에는 이렇게 직접 사냥을 하면서 내가 경험치를 획득했었을 때 고급 도술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여기는 조련소밖에 없고요. 장수 양성소로 가보시게 되면 일반 장수를 눌렀을 때 전직할 수 있는 도술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맵을 눌렀을 때 건물을 눌러보시면 장수 양성소가 있는 위치가 다 다르고요. 원하는 지역에 가셨을 때 장수 양성소를 클릭하면 제가 원하는 장수를 누르고 전직해줄 수 있고, 만약에 내 용병이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용병을 고용하셨던 거는 쩔경으로만 랩업을 해줬던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치를, 내 도술사가 전직하려고 하는 해당 용병이 경험치를 직접 획득한 다음에 전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린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린은 이제 거상에서 하도 더 상위 콘텐츠가 많이 나온다 보니까, 예전만 해도 기린이라는 거를 고용하려고 했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었는데요.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주고 4,000원까지 진입하는 데 있어서 최소 비용을 들여서 게임을 조금이라도 재밌게 즐겨보라고 거상에서 상시 이벤트로 풀었는데요.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게임 활동을 즐긴 적이 없는 완전 신규 계정에 한해서만 20일차에 기린 증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매일 출석 이벤트를 눌렀을 때 오른쪽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초보자 전용이 있는데 20일차에 기린 증서를 주니까 이 칸이 없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서버 이런데 계정이 생성된 이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깔끔하게 계정을 완전히 지웠다가 탈퇴일로부터 7일 이후에 다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가입을 해서 새로 시작을 하시면 20일차에 기린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름 꿀팁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명의당 3개까지 계정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계정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정을 미리 생성해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전에 캐릭터가 있는 첫 번째 계정을 삭제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정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질은 매니아에서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어렸을 때 매니아에서 거래해갖고 그 게임 돈을 사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이템 맞추고 장수 맞추고 했었는데 며칠 만에 바로 정지를 먹더라고요. 이게 이 거상이라는 게임 자체가 생각보다 철저하게 잘 잡아내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고 돈을 주고받고 한 것들은 걸릴 수가 없겠죠. 근데 그 게임 머니가 걸렸다라는 거는 오토 의심되는 그런 신고권으로 접수된 머니이거나 혹은 해킹 머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머니들을 추적하다가 제가 걸리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은 이전에 현질을 했었는데 안 걸렸었으면 운 좋게 안 걸린 거일 뿐이고요.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하더라도 그냥 안전하게 거상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서
엽전을 충전한 다음에 캐시를 충전해서 판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서버마다 캐시 비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를 그러면 어떻게 판매하나요? 거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엽전을 충전하고요. 사통팔달을 올려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캐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6에 구매합니다. 2.9에 구매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하게 비율을 제시하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비율을 최대한 높여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파시는 게 이득이겠죠? 그러면은 이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를 1대 2.9에 산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캐시 1이라는 거는 현금 10,000원어치의 가치입니다. 10,000원을 팔았었을 때 거상돈 2억 9천을 주겠다라는 말인데요. 캐시 10,000원짜리가 있는 아이템은 보통 저희가 상점으로 가봤었을 때 인기 상품만 잠깐만 눌러보면 아무래도 가장 추천 상품 볼까요? R 시리즈가 이제 좀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붉은색 알 혹은 푸른색 알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구매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푸른색 알을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혹은 여기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엽전을 미리 충전해 놓으셨다면. 근데 이제 전 상품이 여기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대단한데 좀 다양하게 아이템을 늘려도 될 법 했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아이템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입하시고요. 구입하신 다음에 거래를 하셔서 푸른색 알을 건네주심과 동시에 거상돈 2억 9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 5천원짜리 아이템을 구매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1억 4,500만 원을 받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서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7월 2일자 기준으로 단군 서버는 캐시 비율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2.9 작으면 2.8 정도에 구매를 하고 계시고요. 판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2.9에서 3.0에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거상을 조금 더 즐기셨던 분들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통팔달을 보시다 보면 억당 400에서 500의 경험치 팝니다 라는 홍보를 자주 받는데요. 저도 팔 수 있나요? 어떻게 거래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거상 입문 이후에 좀 즐기시다 보면 제천대성이라는 컨텐츠를 꼭 즐기시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주는 보상으로 토벌 경험치 책 500만원짜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억당 500이라고 했었으니까 경험치를 1억당 500만원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500만원짜리 경험치 증서를 20개를 먹어야지만 1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 경험치 책 20장에 500만원씩 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보통 구매자가 용병을 같이 건네줍니다. 혹은 몬스터를 건네줄 거거든요. 왜냐면 장수, 사천왕, 전설, 명왕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풀보텟 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경험치 책을 사시거든요. 예를 들어 도술사를 줬어요. 그럼 제가 이 도술사 경험치를 확인하고 얼마까지 올려주세요 라고 답변을 받으면 이 해당 경험치만큼 먹여주시면 됩니다. 먹여주신 만큼 경험치 책을 소비하고 다시 거래를 통해서 용병을 되돌려 줌과 동시에 경험치 책 먹인 만큼 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나도 풀보텟 짝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경험치 책을 사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상단이 있고 좀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한테 거래를 해야, 왜냐면 내 용병과 몬스터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그렇게 인지도가 있거나 상단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용병 혹은 몬스터를 그냥 먹고 도망치는 분들은 바로 캡처 남겨서 혹은 동영상 촬영을 남겨놔서 사건 접수하면 AK 측에서 바로 신고 접수 들어가서 보상 처리해주고 해당 캐릭터는 사기죄로 이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만 그 시간조차도 아깝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병은 200렙 말고 보통 201렙 때 영혼석으로 갈갈이 하라고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질문은 보통 이제 점점 용병을 육성하다 보면
영웅의 영혼석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영웅의 영혼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지, 어디서 교환을 할 수 있는 건지부터 알아야겠죠. 맵을 켜보시고요. 맵 전환 눌렀을 때 지름길을 눌러서 한양으로 이동해 주세요. 한양으로 이동해 보시면 우측으로 좀만 걸어 오시다 보면 임무수행원 눌렀을 때 암흑의 산신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보시다 보면 특수지형을 눌렀을 때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최대 확대거든요. 영혼의 숲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맵을 봤었을 때 제대로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암흑의 산신령을 찍어 드렸고요. 암흑의 산신령 바로 앞에 오시면 영혼의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조금만 더 내려와 보시다 보면 공동묘지 관리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영혼석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레벨 이상의 용병 혹은 1차, 2차 장수, 개조, 각성 모두 영혼석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용병을 영혼석 교환했었을 때 안에 있는 아이템이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전부 다 빼주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경험치도 교환을 해서 다 보상 받아주는 게 좋겠죠.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김유신 2차 전직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아이템 교환하고 같이 교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까먹지 말고 경험치 교환해 주시고요. 203레벨이기 때문에 어차피 크게 영혼석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영혼석 교환해 주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애초에 용병의 아이템 모두 제거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다 벗겨주시고요. 교환 눌렀을 때 4개 획득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200렙 때도 영혼석을 최대 4개까지 획득할 수도 있고요. 저도 지금 203레벨인데 최소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이 4개를 획득했습니다. 근데 다만 200레벨일 때는 3개에서 최대 4개까지 획득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201레벨 때는 최대 4개에서 5개까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200레벨에서 201레벨까지는 경험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1레벨 때 최대한 5개까지 교환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201렙 때 영혼석으로 갈갈이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보자 7일차에 주는 변두리 세트는 어떤 걸 받아야 되나요? 저는 이거는 정말 그냥 한 번도 다른 아이템을 받으세요라고 추천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보통 아마테라스 변두리를 받으라고 저는 권장드립니다. 저도 지금 아마테라스 변두리를 끼고 있지만 아마테라스 세트는 지력 기반을 위주로 많이 올려주는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력 아이템은 보통 범용성이 워낙 좋고 누구나 아무나 껴줘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 이전 영상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설 장수들이 꾸준하게 스킬 용도로만 써주는 애들도 그냥 마나 리필 부족 없이 연사 스킬로 조져버리면 도술사 마나 다시 채워야 되는 부담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아마테라스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거를 어떤 걸 받아도 사실 문제가 없다라는 이유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름길로 오셔서 특수지형에 이벤트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저는 돈 주고 갈게요. 이 이벤트 맵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보부상 정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아이템을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해 가능한 목록을 살펴보시고 분해하신 다음에 분해하시면 이제 조각이 쌓이거든요. 그걸로 다시 내가 원하는 장비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고 항상 한 개씩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내가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3개 분해하게 되면 3개를 동시에 다 구매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나중에는 시간이 좀만 더 지나다 보면 거래 불가 아이템은 인벤토리 차지하는 아이템이라는 걸 누구나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이걸 받았다라고 해서 너무 나 미트라 필요했었는데 다른 거 받을 걸 그랬나?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초반에는 아무래도 가장 효율성이 좋은 아이템, 범용성이 좋은 아마테라스로 끼셨다가 나중에 내가 더 필요로 하는 주 스탯 아이템으로 교환을 해주고 싶으시면 이벤트 맵으로 들어오셔서 보보상 정씨한테 찾아가시면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 불가 아이템으로 반지까지 풀세트를 맞춰줬는데 왜 6세트 효과를 못 보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도 지금 아마테라스를 5세트를 끼고 있고요. 예를 들어 지국천왕의 아마테라스 가락지를 빼서 본캐한테 잠깐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저는 6세트 효과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아쉽게도 한 부위라도 거래 불가 아이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6번째 세트 효과를 받으려고 하는 지력 300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부위 아이템이 모두 거래 가능한 아이템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게 반대로 프라마 세트, 프라마 반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돈 주고 사려면 꽤나 많은 비용이 지불을 해야 되는데 돈 주고 사신 분들은 세트 효과를 보시려고 사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래 불가 아이템으로 6세트 효과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돈 주고 그러한 비싼 값어치를 주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아이템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K 측에서는 이거는 머리를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거래 불가 아이템으로 다 맞춰줬어도 6세트는 효과를 보실 수 없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보자 퀘스트를 밀다 보니까 장수 증서와 용병 증서를 주던데 더 이상 합류를 할 수 없다라고 뜹니다. 왜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상을 처음 시작하시면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퀘스트를 깨다 보면 뭐 기미신 증서도 주고 유방 증서도 주고 미나모토, 맹호 뭐 다양하게 많은 장수 증서를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보통 가이드 이런 거 보지 않고 맨 땅에 헤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용병만 주다가 이제 장수까지 주네 개꿀 해서 장수 증서를 그냥 무심코 클릭하시게 되는데요. 이 장수들을 고용하시다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하시면 최대 장수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은 3명입니다. 전설 장수도 장수니까 장수에 포함이 되겠죠. 저도 지금 최무선, 유방, 내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 더 방금 전에 김유신 해고했지만 4명까지 갖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손자병법을 먹었기 때문인데요. 손자병법은 캐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거상 내에서 24,000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싼 캐시 아이템인데요. 보통 손자병법은 가급적이면 빨리 먹어야 되는 구간이 찾아옵니다. 왜냐면 추후에 전설 장수를 만들려면 일반 장수가 4명이 조합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자병법을 먹지 않고 전직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음 시작하실 땐 장수가 3마리밖에 갖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합류할 수 없다라고 뜨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를 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캐시 상점에 있는 손자병법을 드셔서 슬롯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딜을 넣는 캐릭터들을 부대 설정해갖고 한 번에 스킬을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 질문도 좀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좀 가장 유사하게 이해가 잘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약간 좀 스타크래프트랑 비슷하다라고 할까요? 프로토스 유닛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뭐 마법을 쓰는 딜러들 있잖아요. 하이템플러? 스톰 쓰는 하이템플러. 그리고 뭐 아비터 같이 얼려버리는 스킬이라던가 다크 아칸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을 그냥 1번 부대에 다 묶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왜냐면은 편의성을 위해서 T키로 다 묶어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1번 부대에 다 지정을 해서 이렇게 묶어서 그냥 T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쉽게도 안 됩니다. 1번 누르면 3명이 묶였지만 스킬을 쓸 수 있는 그게 없어요. 2 눌러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러기 때문에 요거는 AK 측에서 얘기했던 게 뭐 밸런스 문제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에 스킬을 난사할 수 있는 친구들을 묶어가지고 한 번에 스킬을 써버리면 좀 밸런스 붕괴가 된다라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꾸준하게 신규 유저분들이랑 상담을 들어주면서 진로 상담도 받아주고 있고 어떻게 육성하면 좋을지, 그리고 게임 하시면서 궁금하시는 것들을 제가 깨어있는 시간대 혹은 게임을 할 때 아니면 업무 시간 중에서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땐 최대한 다 피드백이 느리더라도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이번 시간에는 많은 거상 뉴비분들께서 궁금해하는 10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면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다 영상을 보시면서 같은 공통사항인 궁금증들을 해소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아마 이러한 컨텐츠는 점점 쌓이겠죠.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첩되면서 궁금해하는 10가지를 갖고 왔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씩 파헤치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거상을 빠르게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돈 많이 쓰면은 그만큼 금방 질립니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뭐 어쩔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빠른 구간에 빠른 돈을 써서 남들보다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질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백호에서도 현질을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남들보다 더 상위 구간에 들어갔었을 때 생각보다 거타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개인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경험상으로는 더욱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내가 원하는 육성돼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런 재미, 아이템 만들어가는 직접 재미 하나하나 느끼면서 거상을 오랫동안 좀 꾸준하게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